예,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트위니 천영석 대표입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고민하는 물류 시장의 분류 그리고 기술 앞으로 물류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저희 회사에서 고민하는 내용, 계획하고 있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트위니는 지금 한 16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8년차 기업입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등급을 최고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들 40명 정도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가장 자율주행 로봇을 잘 만드는 인력들이 다 모여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는 2명입니다. 천홍석 대표, 천영석 대표 2명인데 천홍석 대표가 개발자고요.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천홍석 대표의 제안으로 같이 작업을 해서 같이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내외 지재권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 물건을 이제 옮기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의미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자율주행은 보통 자동차로 많이 우리한테 익숙한데 우리는 자동차하고는 다른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적지가 주어지면 자기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알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처음에 지도를 제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로를 탐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궤적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이동할 때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지도를 만들어서 위치 인식하는 방법을 슬램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 킨텍스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냥 킨텍스 운영 사무실로 가세요라고 하면 지도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층 로보월드 전시장에서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트위니 부스로 가서 기다리십시오 하면 머릿속에 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기반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 눈으로 보는 센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들이 많은 기업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비즈니스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서비스는 서빙 로봇이죠. 식당에서 서빙 로봇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길을 찾아갈 때 센서를 2D 라이다 센서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2D 라이다 센서가 이제 거리 측정 센서인데 거리 측정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2D 라이다 센서를 거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로봇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트위니는 3D 라이다 센서를 이용합니다. 앞으로 넓은 공간으로 가면 갈수록 3D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볼 때 또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D 라이다로 주변 환경을 2D로 평면으로 주변을 보면 얼마나 주변 환경을 잘 인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 길 찾기가 쉬울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좁은 환경이죠. 5살짜리 아이도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쿠팡 물류센터, 출구를 찾기도 힘들다는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찾아가야 된다면 과연 2D로 자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속 인식하면서 목적지를 찾아갈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3D로 인식하는 게 당연히 훨씬 낫습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좁은 환경에서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서빙 로봇을 만들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더 넓은 곳, 물류센터나 공장 이런 곳에는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을 뿐더러 활성화도 조금 더딘 이유가 기술적 장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D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하고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는 만들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라이다 센서만 바꾼다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3D로 들어오는 정말 방대한 정보를 연산을 해가지고 실시간 길을 찾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처리 기술이 있으면 3D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더 넓고 복잡한 곳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넓고 복잡한 곳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물류 산업에서도 이렇게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면 시장의 니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실외도 필요합니다. 실외는 요즘에 배달 로봇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배달 로봇이나 이런 거에 활성화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어느 시기가 되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실내에 가면 미국의 실내 로봇 하면 유명한 기업이 미국의 스타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스타쉽은 GPS만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GPS가 있으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PS를 이용해서 절대 위치를 인식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GPS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실내 자율주행 기술이, 실내에서 쓰는 슬램 기술이 같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 시내와 같이 고층 빌딩 숲에서는 GPS가 잘 안 잡히는, 오차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D 라이다 기반과 GPS를 융합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실외 로봇은 이제 개발하고 실증, 세종시 공원에서 실증이 한 약 1년 이상, 지금 1년 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판매가 되는 것은 내년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술도 중요합니다. 실내와 같이 평탄한 지형이 아닌 험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실외에는 특히 카메라 센서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 될 겁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도로교통법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곳에는 못 나갑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못 나가는데, 정부에서는 빠르게 규제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만간 풀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풀려서 이제 뭐 인도를 간다던가 신호등을 걷는다던가 이런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비전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기술 장벽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든지 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1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시장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지고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 그간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사업화를 해오고 있었고, 실외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간의 기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내나 실외
양쪽 다 다닐 수 있는 로봇이어야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실내 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 실외 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어느 정도는 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내외를 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연동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보이는 로봇 영상은 현대글로비스가 본사가 있는 그 성수동 D타워입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연동해가지고 로봇이 층간 이동을 합니다. 방식은 몇 가지, 엘리베이터와 연동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적용하는 방법은 엘리베이터의 감시반과 로봇이 정보를 주고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 목적지로 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사들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진흥원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사 로봇 기업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 영세하고 시장 성장률이 클 걸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당장 엘리베이터 사회는 큰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사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좀 더 바라보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트위니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상위 4개사와 엘리베이터 연동을 완료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직, 수평 이동을 로봇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천홍석 대표가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주행 성능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을 운반하잖아요. 그리고 비전 센서가 핵심인데 자율주행 로봇은 요즘에 보안, 방범 로봇, 그리고 길 안내 로봇 등등이 있잖아요. 어떤 로봇을 만들어야 될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이 기술이 있으니 시장을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물류 로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류 로봇을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의 니즈도 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람을 고용을 했었는데 아니면 또 다른 장비들을 이용을 했었죠. 컨베이어 벨트 아니면 AGV 아니면 지게차 이런 걸 이용을 했는데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업무 효율성 그리고 비용 절감입니다. 로봇을 도입을 하면 얼마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돌릴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하면 물건 운반하는 일만 한다는 가정하에 아주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식당, 호텔, 병원, 그리고 물류센터, 공장 정도가 될 거고요. 미래는 생활물류, 택배 쪽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보고 이 중에서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나누어 봤어요. 시장 규모는 당연히 커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KT가 서비스하는 호텔 시장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호텔은 개수가 좀 적어. 그리고 한 호텔에서 쓸 수 있는 로봇 대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고객들이 사람이 서비스를 해줄 때와 로봇이 올라와서 서비스 해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 같아. 호텔 하면 이제
비싸고 높은 서비스를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보다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로봇의 활용도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대형 병원이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빙 로봇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시작부터 서빙 로봇은 아예 제외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빙 로봇 시장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트위니의 장점은 기술력입니다.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게 하는 기술력. 그런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서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어요. 식당 정도 되는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로보월드에 가셔도 서빙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말 많죠. 서빙 로봇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서빙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죠. 서빙 로봇에서 이제 경쟁력, 1번 경쟁력이 저희는 한 3년 전에 판단했을 때 무조건 가격이다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중국 로봇을 이길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빙 로봇은 제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한 70% 이상, 80% 이상이 중국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사실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경쟁자인 베어로보틱스가 있는데 베어로보틱스는 기술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어서 응원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트위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장은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장은 물류센터, 특히 오더피킹 쪽입니다. 공장, 생활물류, 택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로봇이 활용되는 시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적용되는 로봇들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넓고 복잡해지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아직도 공장에서는 뭐 지게차, AGV, 컨베이어 벨트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AMR은 도입이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기술력으로 좀 더 힘든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매출도 절반 이상이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이고 이제 올해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공장에 또는 NSK와 같은 글로벌 베어링 공장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도 공장이 크지 않은 작은 기업들도 한두 대씩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도입을 하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도 즉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인데 그러면 고객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그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렌탈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입하자마자 비용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장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원자재 입고되고 원자재를 옮겨서 이제 공정관에 이송을 하고 완제품을 마지막에 이송하는 이런 곳에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사례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로봇이 이렇게 연동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옴롬 로봇인데, 트위니가 추구하는 기술적 장점은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정돈된 공장은 별로 없어요. 깔끔한 공장은 실제로 현장 가면 여러 이슈로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곳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돼야 된다. 주변 환경 변화가 많아도 자율주행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좀 변화가 많은 환경이에요. 저기 박스가 쌓여 있는데 저런 박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돼야 돼. 저희 나르고 100이라는 로봇이 적용된 사례고요. 마지막 영상을 보면 NSK라는 베어링을 만드는 공장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팔레트를 들어 올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장비를 활용해서 이동하던 때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공장에서는 추가 발주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로봇이 나간 이후에 추가 발주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로봇이 도입되기에 아까 기술 장벽이 크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경험입니다. 수요자도 경험이 없고 로봇을 공급하는 저희도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요거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로봇을 활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공급하고 나서 고객과 같이 경험하면서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한 지 이제 한 1, 2년? 2년쯤 됐는데요. 그러면서 배우고 로봇이 그 경험을 통해서 개선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큰 시장은 오더피킹입니다. 오더피킹은 물류센터에서 작업자가 보관용 렉에 담긴 물품을 가져올 때 미리 이제 주문 건별로 물품을 구분하고 포장 장소로 가져오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쿠팡에 물건을 주문을 하면 쿠팡에서 이제 피커가 오더피킹을 하게 됩니다. 주문서를 보고 렉에 가가지고 물건을 담고 그리고 패킹하는, 포장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쿠팡에서 오더피킹을 하는 곳의 모습인데, 쿠팡도 로봇은 최근 조금씩 도입하는 걸로 들었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그 쿠팡 피킹 알바 해본 사람하고 그 강연을 가서 들어보라 그러면 항상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류센터 피킹 작업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로봇이 도입이 되어서 업무 효율성도 올리고 비용을 절감시켜야 됩니다. 크게 나누면 오더피킹에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아마존의 키바의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물건을 사람에게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집어서 내리는 거는 1번 방식, 구츠 투 펄슨 방식이나 2번 존피킹 방식 둘 다 물건 빼는 거는 사람이 하는데, 1번 방식은 렉이 통째로 사람에게 오는 방식이고요. 2번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 키바 영상인데요. 아마존 키바는 바닥에 마커를 활용해서 주행을 합니다. 자기 위치 인식을 바닥에 있는 마커를 보고 로봇이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양말을 주문이 들어오면 양말이 있는 렉을 통째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걸 빼면 다시 그걸 갖다 놓는 방식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 3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예 이런 설비를 기반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오카도라는 로봇이었고요. 여기는 트위니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로커스라는 물류 전문 기업이 만든 로봇인데요. 사람도 있고 로봇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면 존 피킹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물건을 담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구역, 자기 존에 머무르고 있고요.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저 넓은 물류센터에서 양말을 담고 그 다음에 축구공을 담아야 될 때 양말을 담은 사람이 넣어주면 축구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로봇이 합니다. 결국 오더피킹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이동을 로봇에게 맡기고 피킹은 사람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로봇이 이렇게 막 다니는데 이러다가 하나가 서거든요. 앞에 섰죠.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넣어주면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되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트위니도 빠르게 진입을 해야겠다. 저희가 알기로는 오토피킹 전용 로봇을 만드는 데는 로커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커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센터 관리하는 시스템인 WMS를 로커스 시스템을 써야지만 로봇도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기존에 또 마커나 QR과 같은 인프라를 이용해서 위치 인식을 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프라 없이, 바닥에 마커도 없고 인프라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력, 그리고 어떤 WMS든지 연동을 해주는 유연함, 이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오더피킹 로봇을, 자율주행 오더피킹 로봇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층에 그 로보월드에 저희 로봇이 있거든요.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더피킹 로봇을 이제 국내 중소형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지어드민이라는 WMS와 연동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핵심 역량은 기술에 있는데 너희가 비즈니스를 알아? 잘 모르죠. 사업을 진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기술력이 있다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협업을 잘 해야겠다. 시장에 진출할 때 좋은 협력 대상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출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물류 로봇, 오더피킹 로봇을 만들 때도 여기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그 기업이 이쪽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빠르게 시장에 진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실증을 진행을 하고 1월, 12월 정도부터 한 2개월간 실증을 하고 바로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 공장, 물류센터, 서빙 로봇, 호텔, 병원,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그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출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시장이 열릴까에 대한 저희의 고민은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리고 택배 로봇입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물류는 그냥 생활물류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배달 서비스죠.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배달 기사님하고 로봇은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훨씬 느리거든요. 사람이 걷는 속도 또는 그 이하로 다니는 로봇하고 오토바이하고 그 효율성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오토바이 기존의 이 서비스들을 배달의 민족 등을 활용하기 힘든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강연이 있는데 1층에 커피숍, 거기에 배달의 민족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커피 가지고 오라고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고층 빌딩, 이런 데가 생활물류 시장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데가 되겠죠.
잠실 롯데월드타워, 많은 카페, 식당 그리고 입주사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이상 D타워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한 사람은 없다. 이용을 한 번 했으면 반드시 다시 이용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15층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를 직접 가지 않아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서비스, 그런 서비스 이용률이 한번 경험해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저희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케이스인데 대전 지하상가입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이 정도 되는 공간에 전 세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밖에 없다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도 길 찾기가 힘든 저런 지하상가 같은 데에서 정확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생활물류 쪽도 저희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시장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입니다. 택배는 기존의 서비스, 택배 기사님이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속 그 차에서 동별로 이동하면서 이동을 하시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고민을 했었고, 기사님이 보관함에 물건을 놓고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로봇이 이제 가정으로 물건을 배송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다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실증까지 해본 상태고, 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 첫 버전이었는데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뀐 두 번째 버전이 이제 나와가지고 또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당장 도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가격적인 이슈가 있는데 저 물품 보관함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 영상 넘어가고 발표를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졌는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마지막 순서에서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한번 질문을 또 사실 그 스타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의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로봇도 로봇이지만 몇백 대, 몇천 대의 로봇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에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AWS 같은 아마존의 키바 시스템도 각 물류센터마다 몇백 대의 로봇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트위니도 만약에 로봇이 이렇게 수백 대 규모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전체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 해주고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도 대수가 뭐 수백 대가 나더라도 관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이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태스크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한 상태고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우리 트위니의 역량 발휘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